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낮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또다시 이재명의 쇼타임이 시작됐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폭발 사고 이후 온 국민이 사고 소식을 알고 있었던 시간에 SNS를 통해서 내일을 향해 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쏴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조롱하던 이재명이 갑자기 바빠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비난이 쇄도하자 뒤늦게 글을 내리고 당국은 행정력과 가용자산을 총동원해서 조속히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 이런 글을 올렸지만 역시 자가당착이었죠. 민주당은 줄탄핵으로 사실상 국정을 마비시켜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비비 4조 8천억 원 가운데 절반인 2조 4천억 원을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이번 참사와 같은 재난과 또 홍수, 가뭄 등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는 2조 6천억 원 가운데 1조 원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사태 수습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바로 그 장본인인 것입니다. 그래놓고 무슨 행정력과 가용자원을 입에 올리느냐, 이런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 과정에 문제가 생길 때는 줄탄핵 정국으로 몰아놓은 야당의 책임론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강요들을 줄줄이 탄핵하면서 내각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큰소리 쳐왔죠. 그런데 막상 사고가 터지니까 큰소리 쳤던 만큼의 대응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왕좌왕해왔습니다. 총력 대처를 약속했지만 국민들은 민주당과 이재명의 수권 능력에 대해 실망했고 낙제점을 매겼습니다. 더 이상 이재명과 민주당을 신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재빠르게 태세를 전환해서 내일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비난 여론에 시달리던 이재명은 저녁 때 잽싸게 무안공항 현장으로 달려가서 유가족들 앞에 털썩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수첩을 꺼내서 메모를 하고 유가족에게 손수건을 건네는 모습도 그런 쇼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넉장 대처했다, 이런 비난과 함께 위기관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자 직접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털썩 무릎을 꿇고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글쎄요, 이재명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무릎 꿇고 수첩을 꺼내드는 것이 과연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 없었던 것입니다. 이재명이 생쇼의 대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안전자리에서 태도를 180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최근 들어 연달아 사고를 쳤죠. 그래서 이를 만회하겠다는 생각이 앞서면서 무릎부터 꿇었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번 참사가 벌어진 지 1시간이 넘어서까지 모든 국민들이 참사 사실을 알고 있을 그런 시점에도 한가하게 SNS에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재명은 몰랐을까요? 그런가 하면 특히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석으로 몰려가서 항의하는 모습을 뒤로 하고 걸어 나오면서 씩 웃는 기괴한 장면들은 국민들의 내류에 아마도 선명하게 각인이 돼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시킴으로써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 추락이나 또 주식시장 폭락, 환율 폭등, 이런 경제 상황이 어찌됐건 간에 나만 대통령이 되면 된다는 생각을 드러내는 그런 악마의 미소 그 자체였습니다. 이재명의 그 미소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이 이번에 무안 참사 현장으로 내려가자마자 무릎을 꿇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이 무릎을 꿇은 것을 놓고 진짜 유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정말로 가정스럽기 짝이 없는 장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이 진심으로 책임을 지겠다면 불과 한 달 전 무안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억지 개항한 책임부터 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무안공항은 근처에 철새 도래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활주로가 또 짧아서 국제공항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보고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전남도가 우겨서 윤석열 대통령을 1차로 탄핵을 시도하던 12월 7일 방콕에서 무한 노선을 오픈했습니다. 이재명은 무안국제공항을 아시아나 거점 공항으로 삼자는 총선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지금 무안공항 참사냐 아니면 제주항공 참사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외신은 무안공항의 문제점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새 도래지 옆에 있는 무안공항의 문제점과 또 활주로 끝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해서 일어난 폭발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새 도래지 옆에 있는 공항에서 쇳대를 쫓는 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서둘러 국제 노선을 개설한 것과 비상시 동체 착륙을 해도 몇몇 사상자로 끝날 수 있었는데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서 폭발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국제노선 개항을 강제한 이재명과 민주당은 수습 책임론이 아니라 사고 책임론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이번 사고의 명칭은 무안공항 참사가 맞다. 사고의 원인은 철새 도래지 옆에 공항을 건설한 것, 쇳대에 대한 대책 없이 국제 노선을 서둘러 개통한 것, 위험하다고 지적됨에도 콘크리트 구조물을 방치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런 상태에서 국제 항공 노선을 오픈한 전남도가 문제였다. 거기에 재난안전 예비비 예산을 삭감하고 대통령과 총리는 물론 행안부 장관까지 줄줄이 탄핵시켜서 국정을 마비시켜서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하게 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어제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서 이런 부분들은 쏙 빼버리고 유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얘기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이 불편한 것을 따지고 있을까요? 가족 친지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과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나요? 재난에 대비한 목적 예비비를 1조 원이나 삭감시켰고 재난 컨트롤 타워를 모두 탄핵시켜버린 책임부터 통감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유족들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을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 시점에서 이재명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도 반토막 내버렸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탄핵시켜버렸습니다. 심지어 한 유가족은 현장을 방문한 최상목 대행에게 재난관리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시키겠다고 하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이재명이 행안부 장관을 잘라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할 수 있는 것은 생쇼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딱 한 가지 할 일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지금 1인 4역을 수행하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최상목 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중대재해 사건을 책임져 본 경험이라고는 없는 최 대행은 지금 그야말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탄핵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니만큼 탄핵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지켜보겠다 이런 선까지 물러나 있을 뿐입니다. 이재명이 자기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 방침을 철회하고 최 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유족들 앞에 가짜 무릎을 꿇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일입니다. 물론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이 그렇게 할 리는 없죠. 그렇다면 최소한 악의 눈물을 보이는 저런 가정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